유튜브님들 안녕하십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누르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제 머리가 산발인 건 제가 자고 일어나서 그렇습니다. 네, 양해 부탁드리고요. 어, 일단 어제 같은 경우는 또 많이들 봐주셨고요. 많이들도 눌러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일단 어제 뭐 분석도 좋았기 때문에 음, 좋았다. 그래서 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주간 2연승 성공을 했습니다. 연패 탈출을 하면서 어제는 2연승, 한전 프랜승의 현건 언더. 어제 손보 가신 분들도 많으신데 저는 한전 간 거를 잘한 것 같고요. 현건도 저는 잘해야 3대1이라고 봤기 때문에 현건 언더까지 음, 들어왔다. 그래서 푸근하게 2연승이 쉬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해외 축구는 제가 주력을 들이진 않았어요. 로또만 줬는데 뭐 로또는 뭐 안 되면 아쉽고 되면 개꿀이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느바는 어제 2연패 탈출 2장으로 적중을 했고 오늘 연승 도전인데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클 경기 시작했죠? 저거 응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14경기, 해축 12경기, 15경기네요. 주간 13경기. 수원 대 제주FC 경기는 안 할 예정이에요. 저런 거는 그냥 구경하세요. 솔직히 수원도 승격을 꼭 해야 되는 팀이고 제주도 나쁘지 않아서 재밌는 맞대결이지 않을까 싶어서 저런 건 그냥 구경하는 거를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썸대 삼성생명 보도록 하겠습니다. 썸은 하나한테 발렸고 삼성생명은 이해란 캐리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해란이요 드디어 만개를 했습니다. 아 맞다 말하기 전에 제 거 멤버십 가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가입 누르시면 되고요. 유튜브에서 버튼이 안 보이신다 그러면 제 영상 댓글에 항상 고정을 해놓기 때문에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썸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썸은 이 주전 의존도가 좀 빡세다. 리바도 직전 경기에서 따지 못하면서 음, 너무 주전 의존도가 빡세고 벤치에서 활용할 애들이 많이 보이지가 않아서 이게 썸한테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주전급들은 이름값들이 다 좋은데 나머지 애들이 좀 문제지 않나 싶은 느낌이 들고요.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직전 신한은행 상대로 겨우 승리를 거두긴 했는데 전날은 사실 뭐 이해란 데이라고 볼 수 있듯이 30득점을 했습니다. 30득점 하면서 승리를 거뒀고요. 그래서 이 경기 좀 어려워요 솔직히 말하면. 대충 보면은 저는 삼성생명 갈만하다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어, 그냥 또 이해란 해줘 하면서 벤치들이 조금만 해주면 삼성생명이 이길 수 있다고 봐요. 삼성생명은 그래도 BNK 썸보다는 어, 기용 가능 인원이 조금이라도 더 낮기 때문에 풀 보고 싶고요. 언오바는 그래도 골 잘 넣는 스코어러들이기 때문에 오바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현캐 대 3화. 그 다음에 선캐 대 하마고요. 저는 여거는 현캐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일단 들고 시작합니다. 현캐가 물론 직접 손보한테 졌고 3화는 5연패이긴 한데요. 현캐는요 잘해요. 잘하는데 저 손보가 전날 좀 고점인 애들이 좀 있었어가지고 승리를 거뒀다 생각이 들고 레오가 범실이 뭐 좀 있었지만 시도한 거에 비해서는 적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좋다고 봅니다. 여전히 좋다고 보고
허수봉이 최근에 조금 시즌 초반에는 좀 더 많이 좋았는데 최근 들어서 공격 성률이 조금 내려왔어요. 허수봉이가. 최근에 또 현대캐피탈이 연패하고 요럴 때 수봉이가 이제 쫙 좀 폼이 내려왔는데 사마 같은 경우는 이제 벽도 그렇게 세지도 않고 요런 편이라서 그냥 쉽게 현캐 가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삼성화재가 한 세트를 딴다 해도 언더 같거든요. 느낌은. 요렇게 현마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화재는 손이 잘 안 갑니다. 그 다음 흥국대 도로공사.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뭐야, 짜라라. 음. 네, 흥국대 도로공사고요. 한국은 이제 현건 잡았고 도공은 뭐 10연승 잘하죠. 막을 팀이 없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페퍼 저축은행 전에서 타나차가 부상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발목? 그래서 처음에 기사 보면은 1, 2주 결장을 한다 했는데 어 최신 기사를 보면요, 잘하면 오늘 복귀한다. 저는 오늘 살짝 흥국? 타나차 부상이니까 흥국?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또 타나차가 나온다면 참 이것 또한 음, 고민이 되고요. 저는 또 이 흥국생명은 이 경기마다의 고점이 상당히 다르다는 게 참 분석하기가 어려운 팀 중 하나인 것 같아요. 막 기업한테 셧아웃 당하고 어? 막 페퍼한테 셧아웃 당하고 이런데 갑자기 현대건설 잡아버리고 칼텍스 잡아버리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경기마다의 고점이 달라. 좀 이렇게 가지 않고 이렇게 이런 식이다 이거지. 그래서 오늘은 또 어떨지가 궁금합니다. 당연히 도로공사가 더 좋아는 보이죠. 네. 저번 맞대결에는 또 신기하게 흥국이 풀세트를 갔어요. 전화는 또 정현주가 고점이었어가지고 정현주 22득점에 공격 성률 51%, 레베카가 똥을 쌌는데도 승리를 해버리는. 저는 또 조금 의아한 게요. 음, 도공이 좀 학살하는 배당 같은데 언어바가 좀 높지 않나 싶어요. 음, 왜 이렇게 높을까? 이런 걸로 감안해보면 최소 흥국이 한 세트 내지 두 세트까지 딸 수 있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저는 한번 흥프를 한번 흥통수를 한번 쳐볼만 하지 않나. 도공 11연승 여기서 막힐지도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렇게 해서 주간 3경기는 끝이 났고요. 해외축구 12경기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3경기만 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보신 분들, 유튜브 형님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잇. 아탈란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탈란타 대 제노아고요. 유벤투스 대 우디네세는 유벤투스가 올라갔죠. 아탈은 그래도 챔스에서 프랑크 잡고 리그에서 피오렌티아 잡으면서 나름 좀 올라갔고, 제노아도 지금 리그 4경기 연속 무패로 나름 좀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탈란타는 다 나오고요, 제노아도 다 나와요. 그래서 이거 아탈란타도 좋아하는 보이는데 제노아도
봐줄만 하지 않나 생각은 조금은 합니다. 예. 저는요 언어바는 그냥 언더 보고 싶고, 어제야 못한 유벤 햄무를 아탈 햄무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제노아가 통수 쳐서 역배를 시원하게 띄울 수도는 있다고 보는데, 그걸 그래도 이게 낫지 않나. 그 다음에 나폴리 대 칼리아리, 여기도 16강전이고요. 나폴리 뭐 잘하죠. 로마도 잡았고, 칼리는 유벤한테 꿈틀했지만 2대1 패배 하면서 리그 9경기에서 무패인데 컵대회를 신경 쓸 팀인가 싶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하면 꼭 신경 쓰더라 이 자식들. 나폴리는 원래 안 나오는 안기사 빼고 다 나오고요. 칼리 같은 경우는 주전 수비수 1명, 주전 미드필더 1명, 2명을 명단 제외했어요. 그러니까 주전 1명씩 뺄 정도로 그렇게 흥미를 가지는 컵대회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좀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흥미 갖는 애들이 아닌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건 뭐 못 먹어도 마인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나마에와 모우신데이루. 다음에 빌바오 대 레알 마드리드, 이거는 리그입니다. 빌바오 8위, 레알 2위고요. 빌바오는 직접 레반테 2대0 잡으면서 반등을 슬슬 하나 싶어요. 라리가에서, 리그에서. 레알은 지로나를 가둬두고 팼는데 꼴찌 2번이랑 페널티킥 하나로 1대1 무승부를 했습니다. 꼴찌 없었으면 3대1이었는데 1대1 해버리네요. 그래서 이것도 일단은 레알이 좋아 보이긴 하죠. 빌바오가 뭐 홈 성적이 나쁘진 않은데 레알이 좋아 보이긴 하는데, 요즘 하는 꼬라지 보면은 레알도 참 답답해요. 레알 지금 리그 3연속 무승부란 말이에요. 리그 순위가 쭉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비아레알이랑도 승점 1점밖에 차이가 안 나요. 같은 경기 수인데. 그만큼 빡세게 해야 된다 싶은 생각이 들고, 빌바오는 원래 안 나온 애들 안 나오고요. 예. 또 해조 니코 윌리엄스 나오고, 레알은 원래 안 나오는 후이센 빼고는 다 나와요. 레알은 다 나오는데요. 나오는데 이기질 못한다. 답답해요. 그래서 이것도 솔직히 레알을 안 갈 이유는 없다. 예. 레알 안 갈 이유. 빌바오가 조금 반등을 했다고 한들 이거를 믿기에는 아직 어렵다. 저는 만약 레알이 이긴다면 마인 승에 그냥 이 마인까지 샥 때려버렸으면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길 땐 시원하게 이겨버리자. 다음 주볼러 대 알크마르, FA컵입니다. 리그에서는 2대2 무승부였고요. 주볼러는 지금 3경기 연속 무패, 폼이 나쁘지 않고, 알크마르는 트벤 원정 가서 비등비등하게 싸웠는데 1대0 패배. 그리고 알크마르가 추가 시간 90분 플러스 9분, 99분이죠. PK를 실축하고 경종. 사실 무승부 할 수 있는 경기였지만 PK 실축 시원하게 하면서 무승부 경종을 때려버렸지 뭐야. 패배를 때려버렸지 뭐야. 그래서 알크가 지금 리그가 3연패입니다. 갑자기 잘 나가다가 3연패라서 긴장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주볼로는 그에 반면에 이제 헤이덴베 잡고 스파르트 잡고 흐로닝어 무승부하고 하기 때문에 주볼로의 날카로움도 중요해야 돼, 조심해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주볼로 같은 경우는 공격수에 이제 베로지, GTD 한 명 빼고는 다 나오고요. 알크는 다 나와요. 그래서 당연히 알크가 좋아 보이는 거는 맞아. 예. 조심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알크가 좋아 보이는 거는 맞습니다. 체급이 좀 나기 때문에 이게 맞긴 해. 런오바는요, 이거 오바 보고 싶고요. 전 승패는요, 저는 즈볼로, 즈볼? 즈볼. 오케이. 즈볼 프랜스 가도록 하겠습니다. 에펠컵 종특으로 그냥 역배승. 근데 좀 부럽다. 오바 추천드립니다. 아스널 대 브렌트퍼. 아스널 1위, 브렌트퍼 12위입니다. 아스널은 직전 이제 첼시랑 무승부. 첼시가 예상보다 잘하더라고요. 보니까 첼시가 레드였지만 오히려 선제골을 넣고, 그 다음에 아스널이 추격골 넣고 이제 그대로 경종이 나는 빅매치였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아스널의 무패행진은 이어갑니다. 예. 컵대회 포함해서 17연속 무패행진을 17연속 무패행진을 이어가고요. 브렌트포도 직접 벌리 3대를 잡은 경기력 상당히 좋고요. 브렌트포도 폼 좋습니다. 물론 원정은 브렌트포가 구려요. 브렌이 이제 홈에서 5승 1무 1패인데 원정에서는요 1승 5패입니다. 원정에서 까먹는 스타일이고, 아스널은 뭐 홈 원정 가리지 않죠. 홈에서는 수비도 장난이 아니긴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홈에서 수비 실점률이 최소 1위 기록하고 있어서 브렌트퍼가 뚫기가 좀 빡셀 수는 있어. 물론 아스널에 지금 수비 결장자들이 있잖아요. 마갈랑이스랑 살라바도 생겼습니다. GTD로 타박상으로 생겨버리면서 추천 감사합니다. 살라바, 공격수 트로살르, 살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브렌트퍼 같은 경우는 주전 공격수인 오우타라, GTD 얘가 올 시즌에 이제 자르삼이 몇 개요? 왼쪽 위에 써 있습니다. 11골입니다. 11골. 팀 내 압도적 1등입니다. 근데 얘가 이제 안 나오면은 브렌트퍼도 사실 공격의 답답함을 느끼는 거는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당연히 아스널이 좋아 보여요. 하지만 브렌트퍼도 꽤 날카롭기 때문에 조금 신경 써야 될 것 같긴 해요. 저는 가자면은 브렌트퍼가 질 때는 또 화끈하게 지는 놈들라 이게 마인승이 날런지 햄무가 날런지. 저는 햄무 보겠습니다. 아스널의 살짝 수비의 공백을 생각해서 햄무 옵을 보고 싶네요. 이 햄무도 뭐 갈만하지 않나 싶어요. 브라이턴 대 아스톤빌라 5위 대 4위고요. 최근에 잘 나가는 두 팀의 맞대결라 이것도 꿀잼 매치업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브라이턴 2연승 잘 나가고요. 3연승 잘 나가고 있고요. 빌라도 리그만 치면 3연승, 유로파랑 치면은 5연승 하면서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브라이턴 같은 경우는 홈 성적이 4승 2무 0패로 홈에서만큼은 아스널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잘하고 있다 생각이 드는데, 아스턴 빌라도 지금 폼이 야무져서 브렌트포는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브렌트포는 뭐 결장자는 중요 결장자 따로 없고 아스턴 빌라는도 따로 없어요. 이러니까 배당 대비 할만하다 라고 좀 아스턴 빌라가 느낄 수 있다라고 저는 느껴져요. 할만한데? 우리도 폼 좋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매치업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두 팀 다 최근에 공격력의 폼도 좋고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브라이턴이 홈에서 수비력이 좋기 때문에 아스날은 원정에서 골을 많이 안 넣고, 그럼 저는요 정해졌네요. 무언을 보는 게 1대1 뜰 가능성이 있다. 이거 아니면 햄무 느낌이 좀 있는데, 이렇게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치지 않고요. 요렇게. 그 다음에 벌리 대 크펠. 벌리 대 크펠, 이것도 리그입니다. 벌리 19위, 크펠 10위고요. 벌리는 4연패죠. 예, 아쉬워요. 문팅아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오메쳐 몬티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4연패 아쉽게 하고 있고요. 크펠 같은 경우는 맨유한테 아쉽게 역전패를 당했어요. 아쉽게. 예, 잘 나가다가 리그 3연승 달리다가요, 아쉽게 졌고. 벌리 풀 라인업 크펠 사르 빼고 다 나와요. 공격수에 사르 빼고 다 나와서 크펠은 맨유라 지지 않았나 싶었고, 벌리 정도면은 할만하지 않나 생각은 드는데, 또 벌리가 또 템백 세우면은 또 크펠이 으짜 할 수도는 있다고는 봐요. 하지만 벌리가 지금 1군에서 그렇게 먹히는 수비는 아니에요. 2군에서는 진짜 잘 먹혔는데, 일부에서는 많이 뚫립니다. 우리 벌리가. 저는 크펠 가는 게 맞다고 봐요. 크펠이 원정 성적이 나쁜 편도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갈만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핸디 싸움인 것 같습니다. 마인을 가냐 햄무를 가냐 보자면, 벌리가 지금 2경기 연속 마인을 줬거든요. 3경기 연속 주진 않는다는 합리적인 의심 보겠습니다. 벌리도 한 골 넣자. 다음에 울버햄튼 대 노팅엄. 와, 꼴등 대 16등의 맞대결이고요. 울버햄튼은 아스턴빌라한테 수비하다가 결국에는 먹히면서 또 패배를 하면서, 예, 아직 리그에서 승이 없다. 강등이죠 사실 이대로 가면. 노팅엄은 정신 차리고 리그 2연승 하다가 직전 경기 이제 브라이턴한테 2대0 졌다. 그래서 울버 답대가리가 없습니다. 답대가리가 없어요. 결장자, 뭐 중요 결장자 없어요. 없는 게 더 끔찍해. 없는데 이런 성적이라는 게. 노팅엄은 수비수의 무릴로 안 나오고 있죠 계속. 그 다음에 공격수의 깁슨 화이트도 직전 경기 안 나왔죠. 깁슨 화이트가 나왔네. 근데 또 GTD입니다 부상으로. 그래서 당연히 노팅엄이 좋아 보여요. 당연히. 근데 왜 이렇게 가기가 싫을까? 왜 이렇게 무승부를 가고 싶을까? 원정 노팅엄 왜 이렇게 손이 안 갈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울버가 그래도 지금 승이 없긴 하지만 그나마 홈에서는 골을 넣긴 하거든요. 원정에서는 골을 뒤지게 못 넣습니다. 울버가요, 원정 1골 6게임, 홈에서는요 6게임 6골. 그러니까 홈에서는 그나마 좀 넣어요. 그래서 좀 무승부 쪽으로 갈만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살포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무승부가 개좋아 보인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울버 대 바이에른 뮌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울버란다. 자꾸 문이온인데 자꾸 울버라고 하네. 문이온 대 바이에른 뮌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16강전이고요. 이미 올라갈 팀 다 올라가 있죠. 레버쿠젠, 라이프치, 어젠 장크트파가 역배 뛰었죠. 네. 그래서 이거는 아마 바이에른 뮌헨 가야 되지 않을까. 뭐 살짝 걸리는 거는 우니온 베를린이 바이에른 뮌헨이랑 지금 2연속 무승부 중이다. 올 시즌 리그에서도 2대2가 나왔고 저번 시즌 마지막 경기에도 1대1이 나오면서 요런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우니온이 직접 하이데나한테 졌는데 이거를 가야 되나. 심지어 우니온이 진 것도요, 그냥 뭐 어이없게 졌습니다. 43분에 선제골 넣고 선제골 넣고 이제 90분에 동점골, 극장 동점, 그 다음에 95분에 극장 역전. 5분 만에 두 골 먹히면서 그대로 졌어요. 근데 이런 놈들을 믿고 내가 갈 수가 있냐 이거죠. 연례 경기가 맞았네. 갈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저는 못 가지. 뮌헨은 장크트파 3대1로 잡았거든요. 우니온 다 나오고요, 뮌헨도 다 나와요. 근데 이제 뮌헨은 이제 로테이션을 돌릴 수 있다라는 그런 걱정은 좀 있어요. 뮌헨 마인승 당연히 보는 게 맞는데 갑자기 이제 케인 휴식시키고 케인 휴식시키고 다른 애들 올리고 그럴 수도 있다 이거죠. 케인이 워낙 많이 뛰고 있으니까. 케인, 루이스 디아즈 이런 애들이 워낙 많이 뛰고 있으니까 저는 뮌헨 마인승을 보고 싶고요. 3.5네요. 저는 이러면은 언더를 좀 보고 싶다. 2.5였으면은 제가 그렇게 받겠는데, 요렇게 3.5면은 여랑랑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뮌헨 마인승 갈만하다. 햄모도 됐다. 그 다음에 이제 리즈 대 첼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리그고요. 둘 다 리그예요. 이제 EPL은 리즈 같은 경우는 강등권, 첼시는 3위. 지금 이대로라면 그대로 올라올 리즈 벌리는 그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예. 썬더랜드는 살아남을 것 같고요. 리즈 같은 경우는 지금 맨시티한테 3대2. 리즈는요 4연패이긴 한데요, 4연패 할 만큼의 경기력은 아니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라도 충분히 이길 만한 그런 거죠. 예. 그리고 첼시 같은 경우는 직접 이제 아스널이랑 너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체력이 살짝 걱정이 된다. 리즈는 하루 전에 해가지고 리즈는 3일을 쉬어요. 첼시는 2일 휴식. 아스널 전에 그렇게 한 명 퇴장당해서 더 피터지게 싸운 다음에 리즈 원정 가는 거라 실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리즈 같은 경우는
미드필더의 이제 롱스태프 종아리 부상으로 안 나오고요. 첼시는 퇴장당한 카이세도 다이렉트로 당했죠. 카이세도 빼고는 다 나온다. 그래서 저는 요 경기는요, 첼시가 그렇게 땡기진 않아. 솔직히 말하면 첼시가 아스날전에 보여준 경기력이 워낙 좋아서 그게 있는데, 왜 이렇게 첼통수를 칠 것 같은 생각이 들죠. 리즈가 1승을 할 것 같은 느낌이 보여. 그래서 저는 리즈 프랜승을 보고 싶고요. 그러니까 용자는 승을 갈 수 있는데 용자가 아니라면 프랜승 정도만 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경기 리버풀 대 썬더랜드 재밌겠죠. 리버풀 8위, 썬더랜드가 더 위에는 6위입니다. 이야, 리버풀은 그래도 이제 급한 불 껐죠. 웨스트햄 상대로 2대0 승리를 거뒀고, 썬더랜드도 본모스 상대로 3대2로 이기면서 우리 상위권에 있는 거 뽀로가 아니다, 뭐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상당히 높게 있어요. 우승은 못하겠지만. 네. 그래서 이 맞대결 재밌을 것 같고요. 리버풀 다 나옵니다. 네. 이제 공격수 애들도 다 돌아왔고, 리버풀 애들은 지는 게 이상해. 공격수 라인은 뭐 각포, 살라, 비르츠, 소보슬라이, 이삭, 키에사, 에키티케, 그냥 뭐 초호화인데 이거를 못하는 게 신기합니다. 썬더랜드도 다 나오고요. 리버풀이 시원하게 이겨주면 되는 라인업인데 그런 모습이 잘 안 보이니까, 웨스트햄전도 겨우겨우 이제 후반에 한 골 넣고 웨스트햄이 레드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넣은 거라서 답답한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당연히 리버풀 가는 게 맞다고 봐요. 근본이 있잖아. 핸디는요, 마인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게 이제 마인승 뜬다 이거야. 오바. 요렇게 해서 총 14경기, 12경기인 줄 알았는데, 15경기인 줄 알았는데 14경기 요렇게 해서 끝이 났고요. 여기까지 봐주신 유튜브 형님들 계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오겠습니다. 여기서 스테이업.